형광펜 준비하고. 일단 첫 번째는 이 스탑 ing 있죠. 33번 지문 첫 번째 문장에 이 스탑 ing, 이 스탑이라는 동사는 이 ing가 목적어로 ing가 올 수도 있고 투부정사가 올 수도 있거든. 이거 뜻이 다르잖아. 이거 뜻을 이면지 한번 써봐. 난 이미 알고 있다 하는 친구는 그냥 프린트에 바로 적어도 됩니다. 스탑 ing와 스탑 투부정사의 뜻이 다른데 아는 사람은 필기 프린트에, 나는 좀 헷갈린다 하면 그 이면지에 한글 뜻을 적으면 된다. 그 다음 2번 형광펜 든 김에 이 두가 받는 두 있죠. 대동사. 대명사처럼 동사를 대신하기 위해서 대동사를 쓰거든. 이 두가 받는 일반 동사가 뭔지를 해석을 통해서 찾으면 돼. 두가 받는 일반 동사가 뭔지 해석을 통해서. 그 다음 여기 4번 문장의 첫 번째 줄에 be prevented from이라는 여기 ing까지. from이 전치사라 뒤에 ing가 나오는 게 당연하긴 한데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나 명사가 나와야 되니까 이거를 여기에다가 그때 했던 것처럼 능동형 문장을 수동형으로 바꾸는 거 한번 연습해 볼 거거든. summon, prevent. Summon prevents people from gesturing. Someone, 누군가가 사람들이 그 몸짓을 하는 것을 막는데, 이거 지금 능동형 문장이잖아. 동사 형태를 보니까. 그럼 얘를 수동형 문장으로 한번 바꿔보시면 됩니다. 틀릴 것 같은 사람은 이면지에 하면 되고, 이거 우리 저번 시간에 시험 봤던 이거 기억나? Prevent A from B? 이거 뜻이 뭐냐 얘들아? A가 B 하는 것을 막다란 뜻이잖아. Prevent 말고 또 어떤 동사 있는지 기억나? 두 개? Stop이랑 Keep이라는 Stops, Keeps. 수일치 맞출게. Stops, Keeps. 주어가 단수면은 주어가 단수고 시제가 현재면은 동사에 S 붙어야 되니까 Stop A from B, keep A from B. 동명사와 투부정사 페이지에 나오는 거죠. A가 B 하는 것을 막다. 중학교 때도 암기했었던 거고. 여튼 prevent를 기준으로 해서 수동형 표현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이면지에 써도 되고 필기 프린트에 써도 되고. 그 다음 이제 내용적인 걸로는 2번 문장의 첫 번째 줄에 있는 그러한 순서가 앞문장에서 유추하기를 어떠한 순서인지, search sequences가 어떠한 순서인지, 그 다음에 이것은 this is the case, 이것은 사실이래. this is the case는 사실이다라고 해석하면 되는데 이것은 사실이다. 무엇이 사실이라는 건지. 그 다음 34번 질문. 34번 질문에서는 시제 관련된 게 이제 문법 문제로 자주 출제되진 않긴 한데 이거는 화면 보면 애들아 has been influenced. 그 다음에 3번 문장에도 has been seen. 얘 시제 이름이 뭔지 한번 지금 써봐. 밑에 연필로. has been influenced, has been seen. 시제와 태, 수동인지 능동인지를 쓰면 되거든. 앞에서부터 천천히 뜯어보면 되는데 이제 has been이니까는 시제는 뭘까? 현재 완료. 근데 been influence나 been seen이니까는 수동태가 되는 거죠. 현재 완료 수동태로 써야 되는 거. 해석을 통해서.
과거에 대한 인식이라는 게 영향을 받는 거고 미래에 대한 관점에 의해서 3번 문장에 따르면 미래는 여겨지는 거죠. A, B, C라는 것으로 여겨지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 3번 문장에 등위 접속사 ORE 사이로 병렬되는 게 이 as 3개잖아. as. 이 as 3개인 거. 심지어 C는 여기서 간주 동사죠. C, A, as, B인데 빈, seen, as 수동태 형태가 된 거죠. 그 다음 5번에서는 이 이면지에 장문을 하면 되거든. 한글 뜻을 써줄 테니까 그거를 장문하면 돼. 이건 이면지에 쓰면 된다. 나중에 필요하면 필기 프린트에 적고 with 분사구문 이제 예문을 장문할 건데 그녀는 앉아 있었다. 그녀의 팔을 꼰 채로. 얘를 장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는 시험을 봤다. 제이미가 바라보는 채로. 이거를 with 분사구문을 통해서 장문을 하면 되거든. 이 두 개를 일단 한글에 써놔야죠. 일단 with 분사구문에 그럼 우리가 형태를 알아야 되잖아. 형태는 일단은 뭘로 시작해야 돼? with 분사구문이니까 전치사 with로 시작하죠. 전치사 with 뒤에 뭐가 나와? 목적어 나오죠. 그 다음에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가 나올 수 있어? 그쵸, 형용사도 나올 수 있지만 보통 그쵸, 형용사나 혹은 분사가 나올 수 있거든. 이 형태를 사용해서 해석이 뭐뭐 한 채로 뭐뭐 하면서거든. 뭐뭐 한 채로 뭐뭐 하면서. 이 형태를 사용해서 이 장문을 하시면 됩니다. 이미 쓴 친구도 있을 테고 왜냐면 이행문에 그대로 나오거든. 이 예문 두 개가. 그 다음 35번. 이거는 여기다 필기하면 되는데 그 단어 시험 보면은 비슷한 단어를 이제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거든. 이것도 마찬가지에 해당하는 건데 일단 through 이건 여기다 쓰면 된다. through, do 그 다음에 through 품사와 뜻을 한번 써봐. through, do, thorough거든. 위에 두 개는 알아야 할 텐데 품사와 이 단어의 뜻을 쓰시면 됩니다. 아는 사람은 필기 프린트에 모르는 사람은 이면지에. 일단 얘들아 그 비슷한 단어가 헷갈리는 이유는 발음을 못할 가능성이 높거든. 그래서 화면 보면 얘 스루잖아. 선생님은 단어 헷갈리면 이렇게 끊어서 읽거든. 그 다음에 얘는 도우고 도우. 그 다음에 얘는 소로우고 소로우. 요렇게 끊어야 되나요? 소로우. 스루 도 소로우. 꼭 읽을 수 있어야지 독해할 때도 빠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품사와 한글 뜻을 쓰면 되고 그 다음에 5번 문장에 이 and 사이로 병렬되는 거 찾으시면 됩니다. 이 and 사이로 병렬되는 거 빨간색으로 등위 접속사 and 사이로 병렬되는 거. 그 다음에 8번 문장이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사전이라는 거는 매우 유용하진 않답니다. 그다지 도움이 되진 않는데 그렇지 않으면이 앞문장에서 유추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앞문장에 유추해서. 그 다음에 36번. 36번은 이 attach A to ing. 일단 이 표현을 알아봅시다. 1번 문장에 attach A to ing인데
A를 붙이다 부여하다. B에 A를 붙이다 부여하다 B에 여기서 포인트는 이 to가 뒤에 ing가 나오는 걸로 봐서 품사가 뭔 거 같냐. 이 to는 투부정사의 to가 아니라 전치사예요. 전치사.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나 동명사가 나와야 되잖아. 이거를 꼭 암기하는 방법밖에 없죠. to ing로. attach a to ing. 이 to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투부정사로 쓰면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이러한 목표가 어떠한 목표를 의미하는 건지 한글로 쓰면 돼. 그 다음에 3번 문장의 have set도 얘 현재 완료 시제다. set은 3단 변화가 똑같죠? set은 3단 변화가 똑같아서 지금 현재 완료 시제야. have 플러스 pp. 현재 완료 시제인 거. set은 3단 변화가 똑같아서. 그 다음에 3번 문장에 우리가 그 모의고사 할 때랑은 구조를 조금 다르게 이해할 건데 여기에 써놓은 것처럼 most if not all이라는 표현이 있거든. 거의 모든 학생들은 그들의 휴대폰을 체크한답니다. 그 자러 가기 전에. 결국에 예외가 없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글쓴이의 표현인데 100%는 아니야. 왜냐면은 체크 안 하고 자는 친구들도 있거든. 근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걸 강조하기 위한 건데 여기에 그 표현이 나옵니다. 이렇게 볼게. 얘를 most if not 거의 모든. 얘를 쉬운 표현으로 바꾸면 almost all. almost all. 이렇게 하면은 주어가 food가 되고 이렇게 묶은 다음에 이렇게 하면 돼. 그럼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일부 정부들은 목표를 설정했답니다. 그 식량 food sufficiency 자급자족에 대한 목표를 설정했는데 화면 보면은 얘는 그리고 그것은 의미한다 이렇게 되잖아. 그 다음에 여기에 접속사 대시 생략됐다고 볼게. 접속사 대. 민의 목적격 접속사 대신 생략이 가능하니까 생략된 형태죠. 접속사 대시 생략돼 있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접속사 대시 생략돼 있는 거니까 이렇게 묶을게. 구조를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라 한번 해석이 되는. 근데 여기 오른쪽에는 어떻게 해석되어 있냐면 얘를 쉽게 해석해서 거의 모든이고 실제로 오른쪽에는 이렇게 해석되어 있어. 일부 정부들은 목표를 설정했다. 식량 자급자족에 대한 목표를 설정했는데 그리고 그것은 선행사는 이 자급자족을 얘기하는 거거든. 식량 자급자족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냐면 화면 보면 이렇게 해석했어. 대부분 있잖아. if가 although의 뜻이 있는 건 알죠. 대부분 비록 모든 식량은 아닐지라도 대부분이 그쵸 온다는 거죠. 그 국내로부터 이렇게 해석돼 있다. 오른쪽에는 거의 모든이 아니라. 혹시 너는 헷갈릴까봐 여기 화면 한번 봐봐. 대부분 비록 전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해석돼 있어. 근데 우리는 이거를 쉽게 그냥 거의 모든이라고 해석하는 거다. 직역하면 그래. 대부분 if 비록 모든 식량은 아닐지라도. 근데 이렇게 해석하면 어렵기 때문에 거의 모든이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여하튼 그렇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37번 중 37번에서
이 4번 문장에서 this가 의미하는 게 뭔지 한글로. 그 다음에 5번 문장의 이러한 부분이 어떠한 부분인지. 그 다음에 sympathetic랑 parasympathetic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 과학 시간에 배웠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자율신경계에는 두 가지가 있다며. 교감신경이라는 건 결국에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반응을 조절한다고 하잖아. 투쟁 도피 모드. 투쟁 도피 모드. 내가 발표를 하기 직전이나 부모님한테 혼날 때 몸이 이제 긴장되고 각성되게 되잖아. 혹은 선생님한테 질문을 받았을 때 그때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이제 근육이 긴장되고 땀이 나고 이런 상태를 교감신경이 활성화됐다고 하고, 그 외에 내가 방에 혼자 있을 때나 뭐 친구랑 재미있게 놀 때 그때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 거죠. 즉 휴식 회복 모드죠. 휴식 회복 모드. 교감신경은 나를 각성시키고 부교감신경은 나를 이완시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8번 문장의 마지막 표현 있잖아. Fight, flight, or freeze. Fight, 싸우거나 flight, 도망치거나 혹은 freeze, 이제 얼어붙는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뭐 그거죠. 너네가 원시시대 때 호랑이를 만났거나 혹은 집에 가는데 밤에 집에 가는데 뒤에 누군가 쫓아오는 거야. 그러면 순간적으로 긴장하게 되잖아. 누군지 모르고 위험한 상황이니까. 그러면 우리의 몸이 순간적으로 어떤 상태를 띠게 되냐면 그 뒤에 있는 사람 혹은 호랑이와 싸우거나 혹은 도망치거나 혹은 위급 상황에서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얼어붙어 버리는 상황이 있잖아. 어떤 사람은 이러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거든. 생존 반응이야. 결국 인간이 위험한 상황에 처할 때 하는 생존 반응을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즉 위험한 상황 시 생존 반응이야. 생존 반응. 위험한 상황 시 이완돼 있지가 않잖아. 내가 축 늘어져 있지가 않고 털끝에 곤두서는 느낌이 드니까 괄호 열고 긴장 각성 상태죠. 긴장 각성 상태. 질문은 이게 일단은 마지막이거든. 그 이면지에 답변 충분히 달면 된다. 꼭 시간을 줄 때 고민을. 일단 얘를 수동태로 한번 바꾸면 너는 이면지 한번 쓴 거 봐봐. 능동형 문장을 수동형으로 만드는 이제 단계가 있잖아. 첫 번째는 능동형 문장에 목적어가 수동형 문장에 주어로 오면 되거든. 그래서 people을 일단 첫 번째. 그 다음에 스텝 2는 동사 형태를 비동사 플러스 pp로 바꿔주면 되니까 주어가 이제 복수형이니까는 are prevented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from gesturing은 그대로 떨어지면 되는 거고. 누군가가 사람들이 몸짓, 손짓하는 것을 막았대. 수동형은 사람들이 뭐 의역하면 금지가 되었답니다. 그쵸? 몸짓을 하는 게 금지가 되었대. 이제 이 표현이 본문에 그대로 나오거든. 이 수동형으로 바꾼 게. 33번. 우리가 깨달잖아. 뭐를 깨달냐면 우리가 in error, 실수로 어떤 것을 말했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쵸? 그리고 우리가 멈추면, 그쵸? 돌아가기 위해서, 그것을 수정하기 위해. 여기서 이시지칭하는 게 뭘까? 그쵸? something이죠. 그 실수로 말한 어떤 것. 그러니까 1번 문장의 when에서는 지금 얘기하는 게 우리가 실수로 어떤 것을 얘기했다는 걸 깨달은 다음에 그 다음에 순간 멈춘 거야. 그 실수로 말한 거를 수정하기 위해서 순간 멈춘다면 우리는 여기서 제스처는 동사로 쓰인 거거든. 몸짓 혹은 손짓을 하다라는 뜻이야. 몸짓, 손짓을 하다. 단어 리스트에는 아마 명사 뜻으로만 나와 있을 거거든. 몸짓, 괄호 열고 손짓을 하다.
내가 실수로 무언가를 얘기한 다음에 그걸 깨달았어. 그 다음에 그걸 수정하려고 멈추면은 우리는 몸짓하는 것을 멈춘답니다. couple of 그 수백 밀리초 전에 우리가 말하는 것을. stop ing는 해석이 어떻게 되냐? 뭐뭐 하는 것을 멈추는 거죠. 그 다음에 to 부정사는 어떻게 해석해? 뭐뭐 하 위해 멈추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to 부정사의 목적격 그 부사적 용법을 해석하면 돼. 뭐뭐 하기 위해. 우리는 몸짓하는 것을 멈춘답니다. 몸짓을 하기 위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몸짓하는 것을 멈추는 거잖아. 그러한 순서라는 건 뭐를 암시하냐면 얘 start가 아니라 얘 startling이야. 그쵸? 놀라게 하는 그러한 생각, 개념이라는 걸 제시하는데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의 손이라는 게 알고 있다는 개념을 제시한답니다. 우리가 그쵸? 얘기할 것을 이렇게 되는 거죠. before부터는 세모가로 우리의 의식적인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하기 전에 이렇게 동그란 거로 여기에서 닫을게. 노션 오른쪽에서 연 거. 그럼 일단 천천히 보면 이 that의 쓰임은 뭘까? 노션 that. 뒷문장이 일단은 완전하다는 걸 알 수 있잖아. 주어도 있고 여기 목적어도 있으니까. 그럼 that의 쓰임은 뭘까? 일단 여기에서 동격이죠. 동격. 동격의 that뒤는 어때? 완전한 문장이 오죠. 그러한 순서라는 건 놀라운 개념을 제시하는데 그 개념이 뭐냐면 우리의 손이 알고 있다는 것이랍니다. 우리가 얘기할 것을 우리의 의식적인 마음이 그러하기도 전에. 두가 받는 동사는 뭘까? 우리의 마음이 노우죠. 알기도 전에. 손이 먼저 한다는 거야. 우리가 의식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일반 동사 노우 이번 문장의 첫 번째 줄에 큰 따옴표가 이제 표시하고 있는 동사를 지칭하는 건데 그럼 해석을 하지 않으면 이 둘을 뭘로 바꾸면 문법적으로 틀릴까? 얼로 바꾸면 안 되는 거죠. 노우라는 일반 동사를 받으니까는 둘을 써야 되는 거야. 얼이 아니라. 그리고 in fact 사실 이것은 often the case 자주 사실이래. This is the case 하면은 사실인이라고 해석하시면 된다. 이것은 사실이다. 그럼 일단은 이것은 소율이 뭐라고 썼니? 이것은 사실이라는데 이면지? 더 스타트링부터 before hour 하셔서까지 그대로 해석해서 써놨어요. 네, 그쵸. 그러니까 대절 이하잖아. 우리의 손이 아는 것이죠. 의식적인 마음이 알기 전에 손이 먼저 눈치채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디스는 결국에 이 놀라운 노션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스트레이트링 노션. 그 다음에 그러한 순서라는 거는 앞문장에서 유추해서 멈추는 순서거든. 멈추는 순서를 얘기하는 건데 내가 뭔가를 잘못 말했다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그걸 수정하려고 하는데 손짓이나 몸짓이라는 게 수백 초 전에 멈춘대. 그러면 멈추는 순서는 얘들아 말이 멈추는 거냐 손짓이 먼저 멈추는 거냐? 손짓이 먼저 멈추고 그 다음에 말이 멈춘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의식하기도 전에 손짓이 멈춘다는 거야. 뭔가 이상함이 눈치채고. 3번 문장. 그 손짓이라는 건 몸짓이라는 것은 mentally 정신적으로 말이라는 걸 준비시킨답니다. so that 또 부사절 접속사죠. 뭐뭐 할 수 있도록이라는. 근데 뭐 할 수 있도록 그러냐면은 올바른 용어라는 게 comes 올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로. 사람들이 be prevented from 이 형태 나오죠. 금지가 되잖아. 막아지잖아. 그 손짓하는 게 막히잖아.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손짓을 못하게 하잖아. 그러면 그들은 덜 유창하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몸을 못 쓰게 하면은 말이 잘 안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말이라는 게 becomes halting 멈추게 된대. 왜 그러냐면 그들의 손이라는 게 더 이상은 여기 형태 보이죠? be able to
공급하지 못하거든. 그들에게 공급하지 못하거든. 그 다음 단어를 그리고 그 다음 단어를 이렇게. 여기서 them은 누굴까? 일단은 supply A with B거든. A에게 B를 공급하다인데 우리 얘 provide A with B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supply A with B, provide A with B. A에게 B를 공급하다. 그러니까 얘들아, 우리가 손이나 몸을 움직이는 게 누구에게 말이라는 것을 공급하게 되는 걸까? 대미지칭하는 건 누구요? 4번 문장 전체로 봤을 때 얘가 지금 지칭하는 게 똑같잖아, 전부 다. they, their, them이 지칭하는 게 전부 다 뭐냐? people이겠죠, people. 아, 우리가 손짓을 해야지 말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구나. 몸이 말을 준비시키는구나. 5번 문장에서 주어는 동명사 주어죠. being able to, 동명사를 부정하니까 왼쪽에 not이 붙었고, 그러니까 손짓을 할 수 없는 게 있잖아. 다른 deleterious, 해로운 효과를 갖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손짓이 없다면, 근데 어떤 손짓이냐면 돕는 거죠. 우리의 정신적 과정이라는 게, 그쵸? 진행되도록 돕는 그러한 손짓이 없다면 우리는 얘 더 적은이다. less, 덜 유용한 정보가 아니라 더 적은 유용한 정보라는 걸 기억하게 되고, 그러니까 해로운 효과, 몸짓을 하지 못하게 됐을 때 해로운 효과 첫 번째 정보를 덜 기억하게 돼. 그 다음에 문제를 덜 잘 풀게 된다는 거죠. well이라는 부사가 지금 solve라는 동사 수식해주고 있는 거고, 덜 잘 풀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덜 가능하게 된답니다. be able to에 less가 붙은 거니까 우리의 생각이라는 걸 덜 잘 설명하게 된대. 설명하는 게 덜 가능해진답니다. far from은 전혀 무엇이 아닌, 전혀 무엇이 아닌. 태그 얼룩하면은 이제 뒤따라가다라는 뜻이잖아. 이렇게 묶을게요. as는 뭐뭐로써라고? 뒤따라가는 게 전혀 아니야. 스피치, 말에 서투른 컴패니언, 동반자로서 뒤따라가는 게 아니라 몸짓이라는 것은 이제 나타내게 된답니다. 리딩 엣지, 그 선두에 있는 모서리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에 오히려 몸짓을 해야지 말이라는 게 나온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지금 여기에 대한 함축 표현을 직관적 표현으로 2개로 쓴 건데 문장은 2개거든. 결국에 몸짓이라는 게 primary,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생각을 형성하는데. 즉 우리가 말을 한 다음에 손짓을 하는 게 아니라 손짓을 해야지 말이 유창하게 잘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즉 사고라는 건 guided, 이끌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advanced, 지금 PP 2개가 병렬되는 거죠. 발전되게 된답니다. 그 몸짓에 의해서. 즉 몸짓을 해야지 우리가 생각도 할 수 있고 말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문맥상에 동의어 적어줄게. deleterious, 우리야 익숙하지 않죠. 해로운이라는 뜻인데 damaging, 혹은 너네가 모를 만한 단어는 detrimental. 단어가 익숙하지 않으면 꼭 영어 사전으로 찾아봐라. damaging 정도는 아는데 detrimental은 모를 수 있거든. 그 다음에 4번 문장에서 얘기했던 우리가 몸짓하는 게 금지되면은 말이라는 게 막히게 된대. halting, 멈추게 된다. 그게 interrupted. 결국에 그 다음에 hesitant, 망설이는, 주저하는 이란 뜻이잖아. hesitant, 이러한 단어로 바뀌어도 되는 거. 말이라는 게 중단이 된다, 주저하게 된다, 몸짓을 못하게 되면.
그 다음 startling 놀라게 하는 개념이다. surprising 같은 건 너무 쉬우니까 astonishing 그 다음에 striking 이러한 단어로 바꿔도 되는 거. striking 문맥상의 동요이기 때문에 완전한 동요가 아니다. 지문의 흐름으로 봤을 때 이 정도 단어로 바뀌어도 된다는 거지 영어 사전에 그 완벽한 동요와 반의어는 아닙니다. 이거 지민이 주제문 몇 번으로 올랐어? 그래서 3번이죠 결국엔. 몸짓이나 손짓이라는 게 말을 준비시키는구나. 이거 3번 문장 주제문인데 이 프라임 있죠? 얘도 동의어 써줄게. 프라임이 사실 최고의라는 형용사로는 아는데 준비시키다라는 동사로는 잘 쓰이지가 않거든. 결국에 몸짓이라는 게 말을 활성화시킨다는 거거든. activate. 그 다음에 문맥상의 동의어로 facilitate. 이제 촉진시키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34번 이제 가장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이 마지막 문장을 한번 봅시다. 그쵸? 마지막 문장의 이 예문 with 분사구문 그녀는 앉아있었다. 그녀의 팔을 꼰 채로 나는 구분을 위해서 일단 검정색으로 쓸게. 너네 이면지에 쓴 거 한번 대조해봐. 그녀는 앉아있었다 하면 she, sat이니까 과거 동사인 sat. 그녀의 팔을 꼰 채로 with her arms죠. crossed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우리가 구조 파악할 때 with her arms 목적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crossed 팔이라는 건 꼬이게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시험을 봤다 하면은 일단 I had 과거로 써야 되죠. 봤다니까 I had a test 혹은 뭐 take니까 took on exam 이렇게 써도 되고 had a test나 took on exam exam은 I의 EOU E로 발음되니까 on을 써야죠. 제이미가 바라보는 채로 하면은 with 그쵸? 제이미 쓰면 되죠. 목적어니까 watching me 혹은 뭐 looking at me가 되면 되죠. 여하튼 구조를 with 제이미 다시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에 여기에는 현재 분사가 나와야 되는 거야. 왜냐면 제이미는 능동적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니까는 현재 분사를 써야 된다. 현재 분사에는 능동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꼭 이거 이면지에 써놓은 다음에 나중에 복습할 때 필기 프린트에 예쁘게 적어놓으면 된다. 이건 고3 수능에도 나오는 문형이니까. 그럼 이 문형이 마지막 문장에 나오거든. 지금 여기 rather than이잖아. 5번 문장 rather than은 뭐뭐라기보다는인데 얘를 약하게 not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잘 안 되면. 그 다음에 C는 여기에서 지각동사거든. 지각동사는 뒤에 이렇게 목적어 나온 다음에 목적격 보호에 이제 현재 분사 나온 거죠. 그래서 보기보다는 과거의 손길이라는 게 항상 미래를 형성한다고 보기보다는 아마도 그것은 can be seen, 여겨질 수 있을 것이랍니다. 그 반대로. 화면 보면 with her arms죠. with her arms 제이미. crossed는 지금 여기죠. crossed, watching, looking, at에 해당하는 거. with 분사구문. 요렇게. 이건 조금 이따 지문 다 읽은 다음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 첫 번째 줄부터. 얘들아, despite는 품사 뭐냐 이게? 전치사죠. 전치사니까는 무슨 괄호를 열면 돼? 동그란 괄호를 열면 되고. despite랑 동의어 뭐 있어? 전치사 형태로. 그쵸? in spite of. 딱 이거 두 개밖에 없으니까 외워. 전치사 형태로 뭐뭐에도 불구하고는. 그럼 1번 문장에 얘들아 주절의 주어는 뭘까? 구조상. 이신 거 알죠?
근데 이때 가주어 진주어니까 이세는 동그라미 치면 되죠. 그리고 밑에 가주어라고 적어오면 되는 거. 얘들아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between A and B 과거와 미래에는 차이가 있잖아. 동격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거거든. 과거와 미래를. 과거는 결국에 뭐야 얘들아? What has happened? 이미 발생을 한 것을 과거라고 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what is to come? 다가올 것을 미래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는 차이가 있긴 한데 이게 제시가 된답니다. 우리가 과거를 인식하는 게 항상 영향을 받는다고 이게 제시가 될 수 있대. 우리의 미래의 관점에 의해서. 결국에 이거를 단순하게 요약하면은 우리가 과거를 인식하는 것은 무엇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미래의 관점. 내 지난 과거를 인식하는 건 미래의 관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revolutionaries 그런 혁명가들 있잖아. 어떤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 항상 과거를 참고했답니다. frame 그 구성하기 위해서 그들의 미래에 cause는 대의라고 뜻은 잘 썼던데 일단 3번형 강펜 쳐놓을게. 익숙하지 않죠? 얘가 결국에는 다른 단어로 굳이 바꾸자면 purpose가 되는 거야. purpose 이게 원인, 야기하다라는 뜻보다는 대의라는 뜻도 있구나. 혹은 목표라는 단어 알죠? objective 객관적인이라는 뜻도 있는데 명사로는 목표란 뜻이 있거든. objective에 그러니까 모든 뜻을 다 암기해야 된다. 그 뜯어먹는 영단어에 있는 혁명가들이 have always looked to 과거를 참고했대. 그들의 미래를 구성하기 위해서 미래의 대의를 구성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as는 너네한테 익숙하지 않겠지만 얘도 which랑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완전 똑같진 않은데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할게. 그리고 그것은 amply 충분히 be illustrated 설명이 되죠. 그 예시에 의해서. 근데 그 예시가 from A to B에 해당하는 거죠. from A to B 내셔널리즘 민족주의와 그 공산주의까지의 예시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데 간단하게 이거 개념 써줄게. 민족주의가 뭐냐면은 민족의 단결과 독립을 강조하는 사상 독립을 강조하는 사상 민족의 단결과 독립을 강조하는 사상. 그 다음에 커뮤니즘은 너네가 알다시피 계급과 사유재산을 없애려는 평등 중심의 이념입니다. 평등 중심의 이념. 결국 2번 문장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1번 문장에서는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과거를 인식하는 게 달라진다고 하잖아. 그럼 어떻게 미래를 바라볼지를 좀 결정해야 될 거 아니야. 미래를 어떻게 바라볼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미래를 어떤 식으로 바꾼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뭐 예를 들어 공산주의 같은 게 왜 생겨나 우리는 이제부터 공산주의 국가가 된다는 미래의 목표가 있다? 그건 왜 그러겠어. 너무 잘 사는 사람만 잘 사고 핍박받는 사람이 있는 과거가 있다 보니까 그냥 차라리 사유재산을 없애고 계급을 없애자라는 목표를 갖게 된다는 예시 중에 하나거든. 뭐 민족주의 같은 건 식민 정치의 지배를 받았다 과거에. 그러면 이대로 살 수는 없다. 우리 단결해서 독립을 하자. 이러한 미래의 지향점을 갖게 된다는 거거든. 그래서 과거를 참고하게 되는구나.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래서 이 미래의 대를 이제 설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목표를 설정하다 보니까 미래라는 게 어떻게 여겨질 수 있냐면 첫 번째로는 variously 다양하게는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회복. 식민시대였다. 잃어버린 시간을 회복하자. 이렇게 목표가 정해질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replication. 복제나 재현. 그대로 재현해내는 거죠. 똑같이. 이미 확립된 걸. 이미 잘 살았어. 그대로 복제해내자. 이미 확립되어 있는 걸 우리가 갖고 있는 걸
혹은 미래가 모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bequeathed, 후세에 전하다. 후세에 전해질 모형인 거죠. 전하는 게 아니라 전해지는 거죠. 그 영웅시대에 의해서. 근데 이 영웅시대라는 거는 이미 사라졌거든. 과거분사 건이 에이즈를 이제 수식해주는 거죠. 아, 미래의 목표라는 게, 미래의 관점이라는 게 이렇게 세 가지 예시가 나올 수 있구나. 회복, 재현 혹은 모형이 될 수 있구나. 4번 문장에서 똑같은 말 반복하거든. 얘들아, 과거에 역사를 쓴다는 거는 무엇이 기초해야 되냐면은 이해하거나 혹은 설명해야 돼. 뭐를 이해하거나 설명해야 돼? 미래의 결과를. 그러니까 미래를 알아야지 역사도 쓸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이 결과라는 게 아직 알려지지 않았잖아. contemporary, 그 동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왜 그러냐면 과거를 쓰는 사람들은 어떤 이점을 갖고 있거든. 어떤 이점이냐면 하인드사이트를 그냥 통찰력이라고 하면은 좀 이해가 안 되고 그 괄호 안에 있는 뜻까지 암기를 해야 되거든. 지난 일에 대한 통찰력. 이미 다 사건이 끝난 후에 집필을 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미 다 지났으니까 그러한 통찰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야. 다 일이 끝난 다음에 집필을 하니까. 그리고 과거라는 건 nothing more than only 정도로 해석할게. 그냥 축적된 거잖아. 과거라는 건 미래가 쌓이면은 결국에 뒤로 쌓이면서 과거가 되는 거죠. 즉 과거는 축적된 거다, 미래에. 근데 미래라는 것은 이제는 우리의 과거가 돼버린 거죠. 4번 문장에서 얘기하는 건 역사 지필시. 역사 지필시. 미래의 결과, 이해 혹은 설명 기반. 똑같아. 미래를 알아야지 과거도 지필할 수 있다는 거야. 역사를 지필하려면 미래의 결과를 이해하거나 혹은 설명할 수 있어야지 과거를 쓸 수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과거의 손길이라는 게 미래를 형성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내 미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반대로 보여줄 수 있대. 과거라는 게 여기서 이시칭하는 건 그 과거를 얘기하는 거거든. 과거에 우리의 이해라는 그러한 인식에서 과거가 오히려 형성이 되는 거죠. 미래에 대한 우리의 오리엔테이션, 그 방향에. 5번 문장에서 얘기하는 건 결국에 얘들아, 과거가 아니 요따 써는 게 과거가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 과거가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과거를 이해하는 것은 미래 방향성에 의해서다. 미래의 방향성이 정해져야지 과거를 이해하고 지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지민, 황지민. 지민이가 두 개죠. 지민이 이거 주제문 몇 번으로 골랐니? 4번. 4번. 너무 어려운 거 고르셨네요. 민선이는. 5번. 근데 5번이 좀 더 쉽게 쓰여 있는 것 같습니다. 5번으로 고를게요. 그 다음에 3번 문장에도 지문이 어렵다 보니까 요약 써줄게. 미래 관점에 대한 예시죠. 미래 관점 예시. 그 다음에 동의어 bequeathed, 이 단어 저도 처음 보거든요. 후세에 전하다라는 단어인데 이게 쉬운 단어로 바꾸면 passed on, passed on, 혹은 너네가 알만한 inherited. 이게 원래 상속하다라는 뜻이잖아. 근데 상속될 모형이죠. 상속될. 지금 전부 다 이건 과거 분사 형태다. 과거 분사. 그 다음 35번. 일단 이거 단어 세 개를
적었는데 하진이 이거 썼니? through는 일단은 품사가 뭐냐? 하진. 품사를 보셨어요? 그럼 뜻을 써봐. 불러. 첫 번째. 통해 그쵸. 무엇 무엇을 통해. 그 다음. 도. 모모에도 불구하고 그쵸. 비록 뭐뭐일지라도 뭐뭐에도 불구하고. thorough는 알아? 그쵸. 얘는 완전한이라는 형용사거든. 그럼 일단 완전한이라는 형용사라는 건 알았고 thorough가. 얘들아 thorough는 품사 뭐냐 얘? 전치사 전치사죠. 전치사. 뒤에 항상 전치사가 나와서 우리 동그란 괄호로 묶었어. 그 다음에 도는 부사절 접속사죠. 약어로 써서 모르는 친구는 풀네임으로 써. 전치사, 부사절, 접속사 이런 식으로. 이거 주제문 성현이 몇 번으로 골라왔니? 35번쯤은? 1번, 5번. 그렇군요. 규원이는? 5번, 7번? 일단은 체크해 놓겠습니다. 저랑 다 네, 의견은 일치하지 않네요. 일단 얘 6번 지울게 얘들아. 6번. 같이 한번 봅시다. 읽어봅시다. Dictionaries. 그 사전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좋은 resources 하면 자료나 자원. 너네가 그 손에 들고 다니는 휴대폰에서 사전을 볼 수 있잖아. 되게 좋은 자료래. 어떤 누구에게든 흥미가 있는 뭐 하는데 흥미가 있냐면은 finding out 찾아내는데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것을 혹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2번 문장 동명사 주어죠. 세트는 여기에서 집합이라고 해석할게. 뭐 집합이나 모음 정도로 해석하면 되거든. 근데 나는 실제로 그냥 세트라고 해석해. 그게 편하더라고. 한 세트의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그쵸? 또 다른 단어를 정의하기 위해서 뭐라고 불리냐면은 lexical definition, 그 어휘적인 정의라고 불린답니다. 그러니까 국어사전 무슨 말인지 알죠? 국어사전이 안 일단 넘어갈게. 하지만 이투 가주어 진주어 너네 예를 들어 뭐 갈무리하다라는 단어를 몰라서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거기에 뜻이 나오잖아. 그쵸?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번 문장에서는.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얘들아 사전에 정의의 한계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대. more often than not 자주 있잖아. 그 정의 있죠. 사전에 있는 정의라는 건 allow를 동사죠. 독자로 하여금 fairly 꽤 robust 탄탄한 이해를 갖도록 요구한답니다. 그 언어에 대한 이미 at their disposal 맘대로 할 수 있는 무엇 무엇에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이잖아. 무엇 무엇에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얘를 쉬운 표현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available to them이야. 3번 형광펜 치고 쓸게. available to them. 얘들아 여기에서 them이 지칭하는 게 누구일 것 같아? 누구에게 이용 가능한 언어일까? 그쵸? readers겠죠? 여기 있는 readers. 당연히 대열이 지칭하는 것도 리더고. 그러니까 너네가 영영사전을 쓴다고 생각해봐. 영영사전. 영어로 정의가 나와 있는 require이라는 단어를 검색해서 그 영어로 뜻이 나오면 이미 그 영어에 대한 어느 정도 실력이 있어야지 영영사전을 봐도 이해가 된다고 얘기하면 좀 이해가 쉬울까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정의가 단어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영어사전 뜻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거든. 그게 영어든 국어든. 다시 얘기해서 우리 연결어 나올 때마다 1번 형광펜 치고 있죠? 연결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연결어 문제 한두 문제 정도 출제될 수 있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사전이라는 건 기능을 한다는 거죠. 많은 경우에 크로스 레퍼런스 그 상호 참조로
혹은 translator 이 OR 사이로 병렬되는 거죠. translator랑 상호 참조나 혹은 번역기로서 많은 경우에 기능을 한답니다. 이 and 사이로 병렬되는 건 오른쪽에 있는 words랑 왼쪽에 있는 words죠. 이렇게 between A and B 이렇게 묶을게. 이렇게죠. 우리가 아는 단어와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단어 사이에 상호 참조나 그런 번역기로서 많은 경우에는 기능을 하는구나. 상호 참조가 뭔지는 밑에 예시가 나오거든. 얘 최상급으로 해석하면 되죠. 더 most니까. 심지어는 가장 obscure 원래 모호한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사실 암기하고 있죠. 난해한, 모호한. 모호하다는 거는 흐릿하다는 거니까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거든. 난해한, 이해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가장 난해한 단어 있잖아. 최상급으로 해석하면 되죠. 그 사전에서 say는 예를 들자면 어떻게 읽는지도 모르겠죠. percurriturinous, 칼로 칼같디아 이러한 단어들 있죠. 정의가 되어야 한답니다. 분사구문이죠. 단어를 사용하여서. 근데 어떤 단어냐면 독자들이 이미 알고 있거나 혹은 이해하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정의가 되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사전이라는 것은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얘 민선이 뭐라고 써니? 그렇지 않으면 사전이라는 거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모르는 단어가 이미 알고 있던 단어를 통해 정의되지 않으면. 그쵸? 그대로 쓸까요? 모르는 단어가 여기서 모르는 단어는 그 percurriturinous 이런 거나 그 큰 따옴표 안에 있는 이 단어를 얘기하는 거야. 모르는 단어가 이미 알고 있는 단어로 정의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전을 사용하려면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어휘력이 있어야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사전의 한계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 일단은 동의어 써줄게. 이 obscure, 난해한이라는 단어. rare 알죠? rare. rare템. 되게 희귀한, 드문이란 뜻 있잖아. 그 다음에 쉬운 단어는 unfamiliar. unfamiliar, 익숙하지 않은. 그 다음에 robust가 탄탄한, 단단한이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solid. 여기에서 나와. thorough. thorough가 빈틈없는 철저한 이런 뜻이 있어. 빈틈없는 철저한. 그 다음에 크로스 레퍼런스가 어떤 의미인지 써줄게. 서로 다른 정보를 연결하여 참고함. 결국에 사전 찾는 걸 얘기하는 거죠. 내가 모르는 단어 7번 문장의 두 번째 줄 큰 따옴표에 다는 그 단어를 찾은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영어로 설명되어 있는 그거를 읽으려면 서로 다른 정보를 연결해서 참고하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붙여놓기. 예를 들어 우리가 유의어 사전을 사용을 한다면 안 나와 젠장. 영영사전. 이 단어를 몰라서 영어 사전을 사용하면은 최소한 이 단어를 알아야 된다. 뭔 말인지 되냐? 그 얘기를 하는 거다. 어려운 단어를 검색했는데 정의되어 있는 단어를 이해하려면 기본적인 어휘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게 이 사전의 한계이다. 상호 참조라는 것도 그런 거고. 그렇게 봤을 때 주제는 1번.
결국에 이거 사전에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1번으로 고르긴 힘들 것 같고 5번 같은 경우에 한번 봐봐 문장을. 5번 얘기하는 건 결국에 어떤 경우에 기능을 하는지는 우리가 아는 것과 모르는 단어를 이제 서로 비교해 가서 참고하든지 이제 번역을 하는 거다. 이것도 기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결국에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3번이랑 4번. 3번이랑 4번으로 하겠습니다. 사전의 기능이 아니라 사전의 한계. 어느 정도의 어휘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 잠깐만요. 바니어를 안 써줬네요. 이 로버스트에 대한 이 부분. 리미티드. 제한된 이해는 안 되는 거죠. 혹은 weak. 약한. 이러면 문맥상의 바니어가 되는 거고. 그 다음 36번. 1번 문장의 주어는 government죠. virtually는 사실상 모든 국가 있잖아. on the planet. the planet은 지구를 얘기하는 거거든. 지구상에 있는 거의 모든 국가의 정부라는 게 커다란 중요성을 부여한답니다. 어디에 중요성을 부여하냐면 결국에 전명이니까 이렇게 묶을게. 성취하는데 food security, 식량 보안, 젠장 안보인데 무슨 보안이죠? 안전 보장의 줄임이거든. 안보가. 안보. 식량 안보를 성취하는데 중요성을 부여하고 요렇게죠. 그 다음에 얘들아 얘 형용사? 다양한이란 다양한. variety of라고 해도 다양한인데 y들이 붙여서 강조한 거거든. 다양한 메커니즘, 그러한 작동 원리라는 게 개발이 되었답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러한 목표는 지민이 썼니? 이면지? 어떠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메커니즘이 개발이 된 걸까? 이러한 목표. 정부가 식량 안보를 달성하는. 그쵸? 식량 안보를 달성하는 거죠. 식량 안보 성취. 식량 안보를 성취하는 거죠. 이거를 현실로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메커니즘이라는 게 만들어졌다는데, 메커니즘은 나는 이거 단어 나오면 작동 원리라고 그냥 해석하거든 항상. 그러면 보통 이해가 되더라고. 메커니즘 하면서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면 안 되니까. 근데 여기에 정확한 개념 한번 써볼게.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작동 원리나 수단. 결국에는 식량 안보 성취를 위해서 어떤 작동 원리나 수단이라는 게 만들어졌는지. 여하튼 정부는 우리 먹이고 배불리 먹이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네. 2번. 그 첫 번째 문제 있잖아. 정부가 직면하게 되는 ing 계속해서 나오죠. 그 국가의 식량 안보를 성취할 때 정부가 직면하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확보하는 것에 대한 문제랍니다. 뭐를 확보하는 거냐면은 adequate, 적절한 식량의 양이라는 게 이용 가능한지, resident population, 그 거주민들에게, 거주 인구에게, 이렇게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양이 확보가 되냐, 이게 첫 번째 이슈라고 하네. 일부 정부들은 목표를 설정해 왔답니다. 식량 자급자족에 대한. 그 자급자족이라는 건 뭐를 의미하냐면 거의 모든 식량이라는 게, 국가에서 이용한 거의 모든 식량이라는 게 국내의 농업 시스템으로부터 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 다음에 하지만 식량 안보라는 것은 요구하지 않는데요. 식량 자급자족을 요구하지 않는답니다. 꼭 국내에서 생산될 필요는 없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왜냐하면 국가들이
수입할 수 있거든. 식품이라는 걸. 근데 어떤 식품을 수입할 수 있냐면 쉽게 생산되지 않는 거 있잖아. 그 국가에서. 그 농업품이죠. agricultural product. 농업품이라는 건 결국 highly, 매우. 농산품이라는 것은 매우 예민하거든. climatic, 기후에, 그 다음에 토양에, 그리고 다른 조건에. 근데 이러한 조건이라는 게 다양한 경향이 있는 거죠. 그 세계에서. 국내 생산을 무조건 할 필요는 없구나. 식량 자급자족이라는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심지어 그 국가들 있죠. 매우 생산적인 농업 분야를 갖고 있는 그런 국가들도 완전히 자급자족적이진 않답니다. 모든 그런 식품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미국 있죠. 수입에 의존한답니다. 그것에 커피나 이렇게 묶을게. 그것의 공급에 있어서. 여기서 이치가 지칭하는 건 그 미국을 얘기하는 거겠죠. 미국에 공급하는 데 있어서 뭐를 공급하냐면 커피나 티나 바나나나 다른 그러한 트로피컬 뭔 뜻이냐? 열대. 그쵸? 농산물을 미국에 공급하는 데 있어서 수입에 의존을 한대. 미국조차도 그렇게 큰 땅덩어리를 갖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 문제 있죠. 적절한 식량 공급을 보장하는 문제라는 건 해결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을 쓰는 거네. 첫 번째는 domestic production, 국내 생산에 의존하는 거죠. 그 다음에 imports, 수입에 의존하는 거. both A and B죠. both A and B. 이거 두 개가 병렬되는 거고. 주제문은 1번이랑 8번으로 고를게요. 국가의 1번 중요성은 자국민들을 먹이는 건데 그게 꼭 식량 안보를 지킨다는 게 국내에서 생산할 필요는 없다. 수입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37번. 첫 번째 줄에 일단은 상관접속사가 나오네. Not only but also. Not only but also. 너네가 학업적 스트레스나 혹은 친구나 그 가족 내에서 받는 스트레스라는 게 얘들아 신체적인 질병에도 영향을 미칠 뿐만이 아니라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몸만 아파질 뿐만이 아니라 또한 very는 형용사로 바로 그라는 뜻이거든. 부사로는 매우란 뜻인데 형용사로는 바로 그라는 뜻이 있다. 바로 그 구조 있죠. 우리의 뇌의 바로 그 구조가 젠장? 그쵸? 얘가 주어가 아닌데 얘 목적어죠? 우리의 뇌에 바로 그 구조에도 영향을 미친답니다. 너네 스트레스 받으면 뇌 구조도 바뀐대. 그쵸? 우리가 훨씬 더 가능성 있게 만들면서 경험할 그 trained brain, 그 필요한 뇌를 넘버 오브도 역시나 형용사죠. 많은이라는. 많은. 주어는 studies. 많은 연구들이 다시 한번 아까 썼으니까 여기선 쓰지 않을게. 현재 완료 수동태죠. 연구는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잖아. 많은 연구들이 되어져 왔답니다. 그쵸? 그래서 드러낸 거죠.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건강한 사람의 뇌에 그들이 겪게 되면은 스트레스가 많은 어떤 것을 겪게 되면 thing로 끝나는 것은 이렇게 형용사가 뒤에서 앞으로 수식해주죠. something stressful이라고. 한 연구라는 것은 demonstrated, 그 관계를 보여준답니다. 어떤 관계냐면 역시나 between A and B에 해당하는 거죠. 요 and. 히포캠퍼스 하면은 해마거든, 해마. 더 작은 해마와 사람들 사이의 관계성을 보여준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겪었던 사람들이죠. long lasting, 오랫동안 지속된 스트레스를. 일단은 여기에 흔치 않게 요렇게 애들 head 플러스 pp는 얘 시제 이름이 뭐냐? 그쵸, 과거 완료죠. 과거 완료 시제가 쓰였어. 현재 완료는 자주 쓰이는데 과거 완료는 잘 안 쓰이거든. 얘들아, 과거 완료 시제는 왜 쓰일까 보통? 주절의 시제보다 그쵸, 주절의 시제보다
시제보다 더 이전에 일어난 일 표현. 주절의 시제보다 더 이전에 일어난 일을 표현할 때 과거 완료 시제를 쓰는데, 그럼 여기서 지금 주절의 시제는 뭐야? 과거. 그쵸? demonstrated라는 과거잖아. 결국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오랜만에 타임라인 한번 그려봅시다. 과거랑 되과거죠? 한국어에는 그런 게 없는데 영어에서는 변태같이 과거도 더 과거에 일어난 일을 따지거든? 그러니까 너네가 중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초등학교를 더 과거에 졸업한 것처럼, 그럼 지금 과거가 기준 시점이 되는데 얘가 demonstrated가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had experienced죠? 결국에 어떤 사람이 오래 지속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나서 연구가 이루어져서 보여줬을 테니까 먼저 경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실에 대해서 증명을 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시점의 차이가 발생하니까 과거 완료시를 써준 건데, 얘들아 그럼 너네 had experience들을 선생님이 어떤 표현으로 바꿔서 문법 문제 틀리게 출제하실 것 같아? had를 have로 바꾸는 거죠. have experience를. 이런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한번 학인여고에서. 그러니까 시제를 꼭 확인하는 거 제대로. 선행사가 피플이니까 have로 바꾼 거다. 근데 이게 왜 문제야? 이게 왜 문제냐고 묻고 있어. 이것이 얘기하는 건 뭐야? 오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면 결국에 해마가 작아지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해마 작아지면 무슨 문제인데? 그냥 상관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디스가 의미하는 건 결국에 이 링크죠. 그러니까 해마 작아지는 거랑 스트레스 받는 거랑 이게 왜 중요한데? 해마 좀 작아지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뇌의 이러한 부분이라는 것은 준사역 동사죠. 목적어 나온 다음에 애들아 그럼 remain 뭘로 바꿔도 돼? to remain으로 바꿔도 되죠? 뇌의 이러한 부분이라는 것은 돕는답니다. 너가 resilient, 회복력이 있는, 회복력이 있도록 도와준답니다. in the face of 무엇을 직면하여, 스트레스에 직면하여. 그리고 두 번째 동사죠. be involved in 하면 무엇에 관여하다, 관여, 괄호 열고 참여하다. 이런 건 그냥 덩어리를 외워. be involved in 어디에 관여하다, 참여하다. 그러니까 너네가 순간적으로 시험 기간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 근데 해마가 작은 사람들은 회복이 안 되는 거야. 계속해서 지친 상태에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 여기서 이러한 부분은 그 해마를 얘기하는 거죠. 해마. 뇌에 해마처럼 생긴 부분이 있어. 구글님이 이제 찾아보면 괜히 해마라고 이름 붙여진 게 아니라 실제로 해마 모양이거든. 그 다음에 얘들아 뇌 해마라는 부분이 어디에 관여를 하냐면은 mood regulation, 그 기분 조절, 즉 심리 상태 조절에도 관여를 한답니다. 이 also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이제 추가 정보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첫 번째 기능에 대해서 나왔잖아. 5번의 해마에 회복력을 유지시키고 기분을 조절한다는데, 이제 두 번째 기능이 나올 거거든. 또한 준사역 동사니까 또 이렇게죠. 그러니까 to를 생략해도 되니까 이렇게 괄호 표시해 놓을게. 그것은 또한 너가 모니터, 감시하도록 돕는답니다. 너의 환경의 안전이라는 걸. and 사이로 병렬되는 거 뭘까 여기에서? 스토어리랑 모니터리죠. 그러니까 여기도 물결. 여기도 만약에 너네가 병렬을 못 찾으면 이 스토어를 뭘로 바꿀 것 같아? 스토어스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쓰면 되죠. helps랑 병렬되는 게 아닌 거는 해석을 통해서 찾아야 돼. 해석을 통해서 적절한 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목적격 보어가 병렬되는 거나 그 다음에 그것은 위험한 이미지를 저장하는 걸 돕는답니다. 너의 장기 기억에. 그래서 너는 그것들을 피할 수 있죠. 미래에. 여기서 데미지 칭하는 게 뭘 것 같아? 미래에 뭘 피할 수 있을까? 덴저러스 이미지. 그치? 이미지스죠. 이미지스. 복수명사를 지칭하니까 댐으로 썼을 텐데 이 댐을 뭘로 바꾸면 안 돼 그러면? is로 바꾸면 안 되죠. 여기서 계속해서 보면 얘들아 6번 문장의 it이랑 7번 문장의 it이 지칭하는 건 뭘까? 5번 문장에서 얘기하는 그 해마죠. 해마. 디스팔트. 해마라는 부분이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은 나중에 회복할 수 있게 해주고 기분도 조절해주고 6번 문장에서 얘기하기로는 위험한 게 뭔지를 감시한 다음에 조심하라고 저장도 해주는구나. 이건 조심해야 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것은 모든 이러한 것들을 한답니다. 모든 이러한 것들은 5, 6번 문장을 포괄하는 거겠죠? 그쵸? 모든 all these things. all these things는 결국에 5번이랑 6번의 기능을 얘기하는 거죠. 5번이랑 6번의 기능을. 뭐로써 하냐면은 as part of each jury 그것의 그러한 의무로서 너의 sympathetic 교감 그 다음에 parasympathetic 부교감 신경 시스템의 그쵸 임무의 일부인 거죠. 8번 하지만 크로닉 스트레스 만성 스트레스 있잖아. 이거는 히포캠퍼스 해마라는 걸 혼란시킬 수 있대. 두 번째 동사 잠깐의 스트레스는 괜찮은데 내가 1년 내내 스트레스 받고 있다? 그러면은 해마를 혼란시켜서 턴 온하면 킨다는 뜻이 턴 온, 키는 거죠. 이렇게 목적어로 볼게. 코르티솔에 대한 신호를 키는 걸 야기할 수 있답니다. 이거 참고로 이 리드 투도 인과관계 동사인데 얘 투가 전치사다. 그래서 뒤에 ing 나온 거다. 빨간색으로 쓸게. 아까도 빨간색으로 써서 전치사. 그래서 뒤에 ing 동명사 형태 나온 거. 만성 스트레스는 해마를 혼란스럽게 한 다음에 코르티솔에 대한 신호를 켤 수가 있거나 instead of는 전치사죠. 끄는 대신에. 그리고 그것은 너를 잡아둘 수 있답니다. 지속적인 투쟁, 도피 혹은 freeze 정지 상태의 반응으로 둘 수가 있다. 그냥 계속해서 긴장 상태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constant 계속적인, 지속적인이잖아. constant의 동의어가 persistent. 그 다음에 너네가 이거는 너네 변형 문제 풀면서 많이 봤죠. persistent. 그 다음에 perpetual. 얘도 내신에서 분명히 봤을 단어거든. perpetual. 얘도 끊임없이 계속되는 이란 뜻이야. perpetual. 나 이 단어 끊임없이 계속되는. 익숙하지 않으면 꼭 영어 사전에서 예문을 2-3개라도 봐라.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반의어에 해당하는 게 일시적인을 쓰면 되잖아. 일시적이라는 단어 아는 거 있으세요? temporary 일시적인 혹은 occasional 가끔씩이라는 뜻이거든. 가끔의 temporary occasional. 그 다음 5번 문장에 이 resilient 회복력이 있는. 요즘 동계올림픽 하면서 그 스노우보드에서 첫 번째 시도 때 실패하는 선수들이 나오고 있잖아. 근데 회복력이 있는 사람은 실패해도 다음에 일어서서 다시 한번 시도해서 이제 메달을 딸 수 있다는 거죠. resilient의 반의어는 뭘까? 회복력이 있는 것의 반의어는 취약한 거죠. vulnerable. 조금만 스트레스가 가해져도 쉽게 깨지고 포기하고 vulnerable 취약한이라는 뜻이죠. 혹은 깨지기 쉬운 fragile
그 르세라핌의 Anti-Fragile이라는 노래 있었잖아. 그쵸? 그거는 이제 외부의 스트레스나 공격에도 점점 강해진다는 뜻이거든. 오히려 깨지는 게 아니라 fragile. 그 다음 drained, 피로한이라는 뜻인데 뭐 tired 이런 건 당연히 아니고 고갈된이라는 뜻이거든. 에너지가 depleted. 이런 단어가 밥 먹듯이 나올 거다. 내가 지금 써주는 단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너네가 원하는 등급 받을 수 있어. 지금 본문상의 단어는 무조건 알아야 돼. 이런 단어 나와. fatigue. 근데 분사 형태로 써야 되니까 fatigued. fatigue가 피로라는 명사 뜻으로 많이 알고 있을 텐데 fatigued, 피로한이라는 뜻입니다. 결국에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스트레스가 뇌의 구조까지도 변형시킬 수 있다는 게 포인트잖아. 그래서 결국에는 너를 지속적인 긴장 상태로 둘 수가 있다. 그래서 선생님이 1번이랑 8번 골랐습니다. 1번이랑 8번. 되나요? 지금 10분 정도 남았거든? 10분 후에 보내줄게. 혹시 질문 있는 사람은 질문하면 된다. 그 워크북 화요일까지 어법 이거 해오시면 됩니다. 우리 화요일날 진도 끝난다. 해석은 33번까지, 어법은 24번까지. 꼭 이 순서대로 안 해도 돼. 더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은 더 많이 해요.